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교수 최수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같이 함께 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이제 우리 강남센터 건강 이야기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심혈관 질환 관리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디맹인데 이거 괜찮은가? 막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 스마트폰 사용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십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첨단 기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너무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의료에서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기분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장 검사, 뭐 심혈관계 검사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 떠올리실 텐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 혈압 측정하고 심전도 측정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형태의 이런 혈압계, 심전도가 발명이 된 게 거의 19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120년 전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자전거 타고 배낭 메신 분이 보일 텐데 요거는 우리가 활동하면서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발명하신 분이고요. 1950년경 홀터라는 분이 이렇게 발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근 100년이 넘게 이런 혈압계 심전도가 그 예전 발명했을 때의 원리 거의 그대로 약간 이제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의 혈압은 이런 시계와 반지 형태로 이렇게 압박하는 거 없이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심전도 같은 경우도 이게 줄 주렁주렁 달려 있지 않고 간단하게 붙이는 파스나 패치 형태 또는 스마트 시계 같은 것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바이탈 사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신호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이런 것들인데요. 이 이제 여러 센서들 또 IT, 스마트폰 이런 게 발전이 급속하게 되면서 이런 생체 신호를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그 웨어러블 모니터링 기기 형태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가 뭔가 잠깐 정리를 해보고 갈 텐데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라는 거는 결국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스마트 기기 또는 웨어러블 그런 디바이스로 나의 생체 정보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또 의료진 병원과 자유롭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나의 건강을 조금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과거의 의료라고 하면 모든 검사는 다 병원에 가야지만 할 수 있었고 병원에서 나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일방적으로 이제 의료를 전달받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였지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는 이제 의료기관, 의사와 또 우리 환자, 수진자분들이 서로 상호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의료의 판도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감이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스마트워치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스마트워치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의 건강 정보가 축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에너지 소모량이라든지 스텝 수, 뭐 운동량, 또 나의 안정 시의 심박수의 변화도 이런 것들을 다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제 지인 한 분이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그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마치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가슴 뛰고 피곤하고 땀 나고 살은 쪽쪽 빠지고 먹어도 배고프고 막 이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증상이 있어서 알게 됐어요라고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본인이 이런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에서 알람 사인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안정시 심박수가 계속 지금 몇 달 간격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알람 사인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심박수 자꾸 올라간다 그러고 요즘 체중도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럼 갑상선 기능을 한번 검사해 봐야 돼요 해서 빨리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디지털 헬스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심장 쪽을 하니까 좀 더 그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워치 중에는 이제 심전도나 이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워치 타입도 있어요. 이거는 제 걸로 제가 측정한 건데요.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어떻다라는 이런 그 심전도가 나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77세 남자분이 제 외래에 이런 그 심전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스마트워치에서 이렇게 심방세동, 불규칙한 심장 리듬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라는 이런 멘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심장이 보통 어떻게 뛰나요? 보통 잘 못 느끼시죠, 심장 뛰는 걸. 왜냐하면 너무나 그냥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평생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뛴다, 그 리듬을 받아서 보는 게 이제 심전도고요. 그래서 심전도를 찍게 되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스파이크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심장이 한 번씩 펌프할 때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기 때문에 이제 정상 심전도는 이렇게 규칙적인 간격으로 스파이크가 뾰족뾰족 올라와 있겠죠. 근데 이분이 가져온 심전도는 어때요? 보니까 뾰족뾰족한 스파이크는 있는데 그게 전혀 규칙성이 없이 이제 제멋대로 간격으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심전도가 전형적인 이제 심방세동의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걸 가지고 빨리 진단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심방세동이 요즘 가장 핫한 부정맥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도 보이지는 않지만 건물 벽 속에 전기 배선 같은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심장에도, 요게 제가 초록색 그 선으로 표현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기 신호 전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그 윗부분에서 한 번씩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되고, 그게 이제 전 심장을 타고 흐르면서 전체 심장이 한 번씩 박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심전도도 규칙적이죠. 근데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이 심방이라는 곳에 여기저기에서 제멋대로 이 전기 신호가 막 마구마구 나와서 그게 아무렇게나 이제 전체 심장에 퍼져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심장이 매우 불규칙하게 뛰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그럼 왜 의미가 있냐? 한번 요걸 보실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남자 72세 분,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슴 사진, 흉부 촬영을 하시게 되면 거기 가운데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장기, 그게 심장입니다. 심장의 음영을 볼 수 있어서 대강의 심장의 사이즈를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검은 바탕에 있는 움직이는 게 심장 초음파로 심장 구조와 기능을 본 건데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맨 위에 계신 분 보게 되면 남자 72세 심방세동이신 분이에요. 이분은 일견 봐도 그 노란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심장 펌프하는 게 좀 약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펌프 기능이 떨어져 있고 심장 사이즈가 같은 72세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커져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밑에 있는 분 보시게 되면 남자 90세 분, 이분은 60대부터 심방세동이 있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심방세동이 지속되신 분인데요. 심장 사이즈 어떠신가요? 의사가 아니어도 딱 아실 수 있겠죠. 엄청 커져 있죠. 근데 심장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디가 많이 커져 있냐 하면 그 얇은 방, 심방이라는 곳이 매우 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방도 워낙 규칙적으로 수축해줘야 되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수축 안 되고 그냥 파르르 이렇게 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우리가 늘어난 곳에는 피가 이제 고여 있게 정체되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인 물은 탁해지는 것처럼 이 심방 안에 좀 정체되어 있는 피는 좀 굳어가지고 피떡을 형성합니다. 그런 피떡이 있다가 또 운 나쁘게 펌프가 돼서 뇌혈관 같은 데 딱 막아버리게 되면 고기 혈액을 공급하는 뇌의 일부분이 이렇게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 뇌졸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방세동을 빨리 발견하면 이 뇌졸중까지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이 심방세동은 초기에는 발작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그래요. 그래서 있을 때 병원에서 심전도 찍어서 나오면 진짜 좋은데 없을 때 병원에 오시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모두가 이게 증상이 있으면 좋은데 한 20-30%는 증상이 없어요. 느끼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게 돼서 어떤 분은 이제 응급실로 뇌졸중으로 응급실 오셨는데
보니까 심방세동이더라. 이렇게 뇌졸중에 걸려서야 처음 심방세동을 진단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전체 뇌졸중 환자의 20~30%나 이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더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 약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혈전 생기는 걸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약이 나왔고요. 그 약을 복용을 하시면 거의 뭐 70% 이상 심방세동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빨리 발견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면 이 뇌졸중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떡해. 나 심방세동 걸리는 거 아니야?" 다 이제 걱정하고 계실 텐데 심방세동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고요. 특히 65세 이상부터는 급격하게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더구나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 2050년경 되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5% 이상에서 이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당뇨 비만, 수면 무호흡, 과음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활 습관이 안 좋다, 생활 습관병이다, 성인병이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심방세동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심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심방세동도 잘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희 강남센터에서 검진을 하면서 경험했던 몇 개의 케이스를 한번 보여 드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남자 73세 분이었고요. 발작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이 있으셨어요. 근데 일반적인 검진이나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이제 답답해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이제 패치형으로 일주일 동안 붙이는 심전도 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를 했었고 일주일 모니터링을 해보았더니 여기 중간에 이제 분홍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 보면 심방세동 11%가 나왔습니다. 즉 전체 부착한 기간의 11%에서 심방세동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맨 밑에 이제 그 1일별 요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심방세동이 있었던 시기이거든요. 근데 한 3일째까지 보시게 되면 하루 동안에도 완전 심방세동이다가 또 멀쩡하다가 또 있다가 멀쩡하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 가지고 병원에 오셨는데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인 시간에 그때 마침 병원에 오셨다. 이 검사하셨다.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발작적으로 발생하는 부정맥의 경우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심전도 모니터링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모니터링 했던 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정상적인 리듬이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른 맥의 심방세동이 나온 매우 불규칙한 맥박 보일 때도 있으셨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심방세동이 있으면서 맥이 쭉쭉 늘어지는 이런 서맥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부정맥 환자를 할지라도 한 가지 패턴이 보이는 게 다양한 패턴을 보일 수가 있고 저희 의사들도 이런 다양한 패턴들을 확인하게 되면 이분의 증상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약물 치료를 할 때 선택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모니터링 해야 되냐. 물론 오래 모니터링 할수록 진단율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붙이는 것도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피부 문제도 있고 또 인내심도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2주 정도까지 모니터링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2주 모니터링 했을 때 우리가 진단된 부정맥 전체를 한 100%로 놓고 봤더니 그중에 반은 한 하루 정도에서 진단이 됐고요. 한 3일, 7일 갈수록 진단율이 점점 올라가서 7일 이상이 되어야 거의 좀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3일에서 7일 정도 이렇게 꾸준히 부착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줄이 주렁주렁 달린 홀터, 예전 맨 처음보단 간편해졌죠. 그래서 이걸로 하루 동안 모니터링하는 연속 심전도 모니터링 기기를 저희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패치형, 간단한 연속 심전도 모니터링을 활용하여서 검진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근데 몇 달에 한 번 그래요. 몇 달에 한 번 가슴이 안 좋아요. 두근거려요. 1년에 몇 번 그래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맥 위험이 높으신 분인데 증상은 없으신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인용 스마트워치나 반지형 또는 이렇게 핸드폰과 연동해서 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용 기기들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이분은 남자 66세였고 어지럼증과 두근거림이 있으셨어요. 또 2021년에는 길을 걷다가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넘어져서 다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검사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검진은 요 일주일 동안에 그 패치형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셨고요. 우리가 보통 심장 1분에 몇 번 정도 뛰는지 아시나요? 70? 네. 보통 한 60에서 100회 정도 뛰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60회 뛴다라고 볼 때 그러면 1분은 60초잖아요. 그러면 1초에 거의 한 번 뛴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분의 그 결과를 보니까 평균 심박수는 분당 50회였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최소 심박수는 25회. 1분에 25번밖에 안 뛰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가 1초에 한 번 정도 뛰는 게 맞는데 최대 박동 간격은 6초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일주일 동안 봤더니 이 박동이 늘어지는 게 10,000번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검진 때의 심전도는 1분에 53회 괜찮습니다. 근데 늘어질 때 그 모니터링된 그거를 뽑아서 보니까 이렇게 한 번 심장이 뛰고 6초 넘게 다음 심장 뛰는 게 없었던 거죠. 이럴 때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다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지럼증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인공심박동기를 넣어서 박동을 하게 도와줍니다. 치료가 잘 되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혈압도 말씀드렸잖아요. 혈압도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진료를 보고 있는데 혈압 때문에 오신 분들은 100%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혈압은 진짜 이상해요. 잴 때마다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압력을 딱 세팅해 놓고 맞춰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잴 때마다 다른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몇 달에 한 번 진료 오시고 병원에서 딱 한 번 혈압 잰 거 가지고 저 혈압 괜찮아요? 저 고혈압인가요? 약 올려야 되나요? 내려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딱 물으시거든요. 제가 일상생활의 혈압을 모르는데 이 몇 달에 한 번 딱 온 거 가지고 어떻게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두 경우인데요. 이 진료실의 혈압과 일상생활의 혈압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배기고혈압이라는 거는 진료실에서는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 혈압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병원에 와서 이 하얀 가운 보게 되면 혈압이 막 올라가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혈압을 적어 오시라고 숙제를 내드리고요. 억울하셔가지고 잘 적어 오십니다. 그래서 외래 딱 오시면 딱 먼저 숙제를 딱 이랬습니다. 딱 보여주세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혈압을 가지고 약을 조절하게 됩니다. 더 문제이신 분이 가면고혈압인데요. 우리가 이제 좀 세게 얘기하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 안에서 혈압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밖에 혈압은 조절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일부 20-30%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술, 담배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 또 당뇨, 콩팥 질환 이런 만성 성인병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문제예요. 약의 용량이 부족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혈압 잘 조절되는 것 같은데 합병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혈압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집에서 자동 혈압계로 측정해 오시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근데 보다 정확하게는 24시간 혈압을 보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24시간 혈압 측정하는 기기가 있었는데 이 맨 위에 것처럼 커프를 감고 무거운 기계를 달고 하루 동안 지내셔야 됩니다. 무겁기도 하고 땀도 나고 밤에 자는데 계속 압박하고 잠 못 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즘에는 이런 반지형, 시계형이 나와서 이제 이용이 곧 될 겁니다. 이거는 좀 신기한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는데요. 이 반지와 시계 안쪽 면에 보면 초록색 불빛이 깜빡깜빡거려요. 여기서 LED 불빛이 나와서 빛을 쏘고 지나가는 혈류 변화에 따라서 투과 반사량이 변해서 그 그래프의 변화로 혈압을 추정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이것이 곧 병원에서 이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측정하면 진단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혈압의 일중 변동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밤에 잘 때는 혈압이 한 10에서 20% 정도 떨어져요. 근데 야간에 혈압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뭐 당뇨병이 있거나 자율신경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되겠고요. 또 아침에 혈압이 막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뇌졸중 위험이 높거든요. 이런 패턴까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지형으로 혈압을 한번 측정해 본 건데 이렇게 잘 패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몇 가지 관심 있어야 할 내용만 좀 뽑아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심혈관계랑 관리하기 말씀드렸고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가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서 C3A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편안하고 편리하고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가 미래의학을 이제
그 5P 의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참여가 가능한 개인 맞춤형 의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